안녕하십니까. 강사 조성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철도 교육훈련기관의 입교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당시에 철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역 영무원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84년도에는 공사 체계로 넘어가게 되죠. 당시 이제 서울 지하철 운영 사업소에서 서울 지하철 공사가 됐습니다. 뭐 이후에는 서울 메트로로 또 사명을 바꿨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기관사,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철도면허 팀장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연구소장, 그 다음에 운전처장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2014년 퇴직 무렵에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가서 5년간 그 전국에 있는 철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진 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철도기술심의원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철도 종사자 자격시험 관리위원도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주로 철도운전기술협회 운행안전관리자라든가 철도전기기술협회의 전문 기술자들에 대한 법령에 대한 정기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봐야 될 과목에 대해서 우선 이 컨텐츠 목차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6개로 되어 있고요. 총칙 1장에 이제 모든 법령이 다 기본적으로 총칙이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선로 및 설비의 보전, 그 다음에 3장은 열차 등의 보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4장 운전, 4장의 운전과 5장의 폐색 방식, 6장의 신호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내용상 이 법령체계의 내용상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갖다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구조입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여기서 이런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얼개 내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76개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쭉 이렇게 6장까지 보게 되면은 1장은 8개 조항, 여기에는 목적, 또 중요한 정의, 용어의 정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어의 정의는 그 법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장은 선로와 설비의 보전, 선로와 설비가 열차 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죠. 이 설비에 대해서는 5개 절로 되어 있는데 13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선로, 그 다음에 전력 설비, 통신, 운전 보안 장치, 그 다음에 건축 한계 안에서의 금지 조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열차 등의 보존, 열차를 어떻게 이제 잘 보존을 해야지만 운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죠. 열차 등의 보존 관련해서 이 3장은 4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좀 간략한 내용이지만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전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일 많은 조항을 차지하고 있어요. 6개의 절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2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운전 이 4장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폐색 방식. 이건 낯이 좀 익지 않은 구조죠. 폐색이 도대체 뭐야?
철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철도에서는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차가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폐색 방식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블록이에요. 블록. 우리가 우리 그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폐색된 폐쇄된 그런 한 개의 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제 블록이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장은 이제 하이라이트, 신호에 대해서입니다. 신호를 잘 보고 다녀야 되죠. 물론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뭐 항공 또 선박 이런 경우도 중요합니다만 철도에서의 이 신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신호를 잘 지킴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얼개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걸 갖다가 먼저 쫙 머리에다가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한 장, 그다음에 그 절 또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조항들을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1장 총칙입니다. 총칙의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시설의 유지 보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안전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이 특히 이제 도시철도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 또 있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철도 안전법에 근거해서 마련이 된 그런 운전 규칙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조를 보겠습니다. 2조가 이제 적용 범위인데요. 도시철도 운전에 관해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도시교통 권역별로 또는 시행사 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운영자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다 정할 수 있다. 이 법 내에서입니다. 법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근거가 각 운영사의 운전 취급 규정 또는 운전 규정이라는 각 사의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이 근거가 됩니다. 이 적용 범위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장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의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하나 볼 때 그 나무의 쓰임새라든가 나무의 모양이라든가 형태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은 여객의 승하차, 그 다음에 열차 편성이나 또 차량의 이판, 이판이라 그러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차량의 이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차를 갖다가 분리하거나 결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치를 위해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판 운전이라고도 하는데, 이판이라고는 통칭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장소가 정거장이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 취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호입니다. 2호에 그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조가 있으면은 항이 있고 호가 있습니다. 조,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숫자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은 항,
그다음 호 위의 항입니다. 이렇게 법을 구분을 할 때 몇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 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제 항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항 아래에 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항이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호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이 1호, 두 번째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2호를 보겠습니다. 2호 선로입니다. 선로는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뭐 인공구조물, 신호, 그다음에 전자선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선로의 개념이고, 운전에 상용되는 본선, 운전에 상용되는 본선하고 그 외에 뭐 유치를 하거나 열차를 돌려 나오거나 하는 측선이 또 있죠. 그래서 본선과 측선으로 구분된다, 선로는. 자, 3호를 보겠습니다. 3호는 열차입니다. 열차는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이제 일단은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차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된다. 열차 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량 상태에서 열차 번호를 부여받아야지만 열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4호에 보면 이제 바로 나오죠. 4호에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에, 열차도 물론 차량이 열차 내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 차량이 열차 번호를 부여받으면 열차가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동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이거 외에 뭐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그 도시철도 내에서는 화물 차량을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관차 형태인 동력차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동력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 운전보안장치입니다. 운전보안장치는 이제 그 여기에 뭐 열차 및 차량 해놓고 이하 열차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 열차 등이라고 해놓는 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띄어쓰기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유명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열차 등하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열차와 차량을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이제 열차 등 이렇게 나오면은 열차와 차량이 같이 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차 등에 대한 안전운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자, 네 자리만 먼저 보겠습니다.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경보장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로전환장치를 보고, 그 다음에 쭉 있는 게 열차 자동 정지 장치,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열차 자동 운전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약어를 쓰고 있지 않은데, Automatic Train Stopper라고 ATS를 열차 자동 정지 장치라고 하고, 열차 자동 제어 장치는 ATC라고 해서 Automatic Train Control 해가지고 자동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열차 자동 운전 장치는 ATO 해가지고 Automatic Train Operation 라고 해서 AT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TC, ATS, ATC, ATO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차 종합 제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TCMS라는 약어로 쓰게 되는데, 그 Total Train Management, Management and Control, TCMS 시스템이죠. Total, 그 컨트롤, 트레인 컨트롤, 토탈 컨트롤 이렇게 합니다. 트레인 컨트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TCMS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열차 내에서 여러 가지의 그 열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조작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폐색, 신호, 연동, 경보 장치가 있고, 선로 전환 장치에다가 ATS, ATC, ATO, TCMS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폐색. 아까 말씀드렸죠. 폐색은 이제 영어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구간에, 블록된 한 구간에 열차를 둘 이상 운행을 하면 안 된다. 한 개의 열차만 들어가도록 블록을 지정해 놓는 것이 폐색입니다.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열차와 열차 간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 폐색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이 드리지만 내용이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나머지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7호를 보겠습니다. 7호는 아까 선로를 봤는데 이제 전차 선로예요. 전차 선로도 선로 내에 들어가지만 전차 선로라고 따로 지명해서 부를 때는 전차선하고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 우리 흔히 말하는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간략하게 얘기해서 전봇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틀들을 다 합쳐서 전차 선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호, 8호, 운전사고. 열차 등, 아까 열차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차와 차량을 합친 게 열차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시설이 파괴되는 이런 사고를, 운전사고다.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운전사고가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다. 그 밑에 이제 9호의 운전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차 등의 운전에 의해서 지장을 주는 것 중에 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전장애다. 그러니까 운전사고와 운전장애가 이렇게 구분된다. 운전사고를 빼고 난 나머지는 장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운전장애로 구분을 한다. 물론 철도안전법에는 이 운전장애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철도안전법을 참고로 보시게 되면은 철도안전법 내에는 열차가 지연운행을 하거나 열차가 서야 되는 정거장에 서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운전장애를 본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10호가 노면전차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같이 버스, 택시, 승용차가 다니는 이 도로 위에 궤도를 설치해서 운행되는 열차가 노면전차다. 우리가 트램이라고 부릅니다. 트램. 외국어로는 트램이라고 부르는 노면전차가 이제 10호. 그 다음에 11호는 무인운전인데, 무인운전은 사람이, 이제 직접 운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관제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지금 우리도 그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죠. 최근에 개통한 신림선도 그렇고, 지금 인천 2호선, 부산 4호선, 그다음에 대구 3호선, 그다음에 우이경전철 많이 있습니다. 용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무인운전을 하는 곳인데, 그래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한다. 물론 유사시에는 비상운전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춰놓고 있죠. 그래서 관제실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이 무인운전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호 시계 운전을 보겠습니다. 시계, 이 시계 아니에요. 이 시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내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운전하는 이런 방식을 시계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안도가 상당히 낮겠죠. 보안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속도로 서행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시계 운전입니다. 자, 정의가 중요하지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노력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4조 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긴 그렇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적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해당 업무하고 이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전동차도 이제 운전면허도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 있고, 디젤도 있고, 1종 전기 차량, 2종 전기 차량, 그 다음에 철도 장비라고 해서 모타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별칭으로 부르는 철도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 자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른 자격에 있는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면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허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소속 직원에 대해서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켜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시켜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뭐 필요하면은 국외 연수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5조 보겠습니다. 5조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이 제 5조로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 운영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1항, 아까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은 건 항이라고 그랬죠. 그냥 벗어나가지고 점 찍어놓고 1 이렇게 놓으면 호라고 그랬습니다. 1항에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특법이라고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6조를 보겠습니다. 6조는 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물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대비해서 응급복구용 기구와 자재 등을 잘 정비해 놔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를 항상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는 이제 생략이 됐고요. 생략이 아니라 삭제가 됐고, 8조를 보겠습니다. 8조는 안전운전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 도시철도 운영자한테 이제 부과된 의무예요. 우선 안전운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용 승객의 편의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증진시켜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라는 것들이 이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조를 보겠습니다. 9조는 신설 구간 등에서의 시험 운전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은 개량이 되거나 했을 때 반드시 시험 운전을 거쳐야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시험 운전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영자는 선로, 전차 선로 또는 운전 보안 장치를 신설, 이설 또는 개조한 경우 어떤 체계를 점검하고 종사자 업무 숙달을 위해서 정상 운행하기 전 60일 이상, 2달 이상의 시험 운전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철도안전법에 나와 있는, 철도안전법에 이제 종합시험 운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과 기간이 일치합니다. 거기도 이제 종합시험 운행 기간을 60일, 도시철도의 경우는 60일, 고속철도의 경우는 90일, 일반 철도도 60일 돼 있는데, 이게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기 때문에 60일 이상 같은 기간을 지금 내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미 기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또 확장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도 전문가 안전진단을 거쳐서 시험운전 기간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법령 내에서도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